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3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슴 졸이면서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되게 불안했습니다. 미정시가 겁나게 버리는 바람에 밑으로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대응을 했었고요. 다행히 지수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중에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 마이너스 40만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700만원대가 깨져가지고 695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0만원까지 가가지고 오늘 정말 폭망이구나 이러고 이제 그래도 매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 시황 방송할 때 오늘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줄 꺼놓고 여기서 웬만하면 이 정도 선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정시가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미정시가 지금 나스닥이 거의 한 4.3%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 이제 투매식으로 막 매도하는 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해버리게 되면 밑으로 급나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버텨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아침에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 여기쯤에서 손절했을 경우에 다시 잡으려면 이제 더 빠졌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다시 잡을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게 급락하고 있는데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들어올려버리면은 팔고 나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것이 이게 이제 하락의 첫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날 같으면 혹은 어제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손절했다면 그 상황이라면 손절을 하면 되는데 이미 다 빠져갖고 여기서 갭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손절하게 되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팔게 되면 돌려버리면 팔고 나서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아침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홀딩을 했고요. 다행히 지수가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떨어져서 쭉 빠졌다가 들어 올리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였어 마이너스 0.5%로 마감하면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침에 왜 되게 위험했냐면 갭 하락으로 떨어졌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 전환해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그 다음 다우 선물도 플러스 0.6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선물 지수라도 높아줘야 오늘 저녁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때쯤에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4 정도인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했는데다가 미국 선물 지수까지 빠져버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쭉 밀려버렸는데 다행히 선물 지수가 상승 전환으로 바뀌면서 조금 상승폭을 키우면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고 개인적으로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죠. 오늘 하루의 위험한 위기 상황을 겨우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5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저는 1번 계좌는 2번 계좌가 있기 때문에 1번 계좌는 700만원만 지키면 어느 정도 좀 되게 쫓기진 않거든요. 700만원만 지키면 언제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700 깨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아침에 한 695만원 갔을 때는 진짜 심각하다 이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 살짝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운 좋게 끝났고요.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지금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예측해 갖고 대응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느낌, 감 이런 정도로 그동안 경험치 가지고 느낌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미증시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4.3%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한 열흘 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는 그 경기가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경기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장 경제는.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쫙 성장을 하죠. 올라가는데 이게 포화 상태가 다 팔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꺾입니다. 꺾여가지고 이제 침체 국면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쭉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이제 계속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또 상승 추세면 파동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다음 하락 추세면은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은 파동을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국면이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보통 경기가 침체되는 하강 국면은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건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 그 경기가 과열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의도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되게 높은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펴갖고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물가가 높으니까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시켜갖고 긴축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근데 긴축시켜버리면 경기 침체되고 있는 이 부분이 더 침체해버립니다. 돈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죠. 그럼 이제 침체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버리면 침체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침체된다고 해가지고 또 돈을 풀어버리게 되면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데 돈 풀면 더 올라가 버리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먼저 물가부터 잡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먼저 잡고 물가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경기가 더 침체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가는 금리를 자꾸 올려버리면 침체가 더 소비가 더 줄어드니까 더 가속화되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해갖고 이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이 좀 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나스닥 종목들이 성장주기 때문에 미래 기대치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주들이 하락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한 4.3% 빠져버렸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어제 방송할 때 나스닥이 거의 저점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방어를 해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했는데 돌리는 건 고사하고 밑으로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죠. 이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오늘 진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우리 장 출발할 때는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코스닥 5분봉입니다. 아침에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밀렸다고요. 밀렸는데 그 하락폭을 줄이고 나서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한 플러스 1.3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가지고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급락을 했더라도 선물지수만 높아주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증시 급락했는데 선물지수까지 빠져버리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빠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쭉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어제처럼. 어제는 보시면 갭으로 떨어져 갖고 밑으로 계속 흘러버렸죠. 이게 미증시가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흘러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 미증시가 또 더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일단 그 미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간절한 기대입니다. 이게 기도하던 마음으로 진짜 좀 반등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진짜 그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양봉으로 돌려가지고 어제 하락분을 많이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12,000선 정도, 이 정도까지 양봉만 돌려주면 내일장에 그나마 우리가 좀 더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뭐 많이 들어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뭐 그 보합권 이 정도 마감되면 국내 증시도 여전히 힘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 부분하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폭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어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그 전성절에 푸틴이 한마디 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죠. 제가 어제 미증시가 반등할 걸로 예상했던 이유는 푸틴이 그거였죠.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선포하기에는 좀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전이라는 거는 붙어갖고 깨지면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전 선언은 안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동부 쪽하고 남부 쪽의 어떤 지역을 지금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 종전선언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는 쪽으로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푸틴이 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그 종전선언도 안 하고 전면전 선언도 안 하고 뭘 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가입이나 EU 가입해가지고 서방 세력들이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동쪽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그 서방 세력이 동쪽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나토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 러시아 모스크바 바로 앞에 지금 그 서방 무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력이 동쪽으로 동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전쟁하기 전에 그런 그 조짐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해버리고 나면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나토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될 걸 예상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이제 그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공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쟁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정당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종전선언도 안 하고 전면전도 안 하고 그냥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끝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을 하자면 푸틴이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도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이 부분도 더 그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하락하는 어떤 느낌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는 조짐이 보여줘야 이 전쟁이 끝나는 기대감으로 그 상승할 수가 있는데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이모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그 상승할 그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같은 이 부분도 포함돼서 미증시가 급락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그 국내 증시도 반등을 했고 그 미국 선물지수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오늘 제가 장중에 봤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보시면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제가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수산중공업이 상승을 해주는 바람에 손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특징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가장 강했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도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그 어떤 뉴스를 뿌렸겠죠. 세력들이. 돈 많은 세력이 미리 이제 다 매수해놓고 타는 거니까요. 여기서 조짐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벌써 한번 거래량이 평소하고 다르게 거래량이 좀 생겼죠. 나름대로 어떤 작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해갖고 이제 어제까지 해가 땡겨놓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끌어올려갖고 이제 이익 실현을 하든지 뭐 당겨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뉴스를 던진 것 같아요. 던져갖고 이제 처음에 뉴스 본 사람이 확 땡겨 올렸다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시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 이제 뉴스를 다시 해석해 보니까 진짜 호재네 그러고 이제 쫙 땡겨 올리고 상한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충 게시판에 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거래하고 있는 직접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국내 상장사가 도화 엔지니어링 밖에 없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현대코퍼레이션 이 종목이었는데요. 얘는 상사니까 수출을 하고 이런 쪽 하는 회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상장사 중에는 그런 회사라고 뉴스가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려면 거기 들어가 있는 회사가 수혜를 본다 이렇게 되겠죠.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겁니다. 뭐 철도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봐갖고 이 철도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사는 탄탄한데 이제 매수세가 안 들어가고 비빌거리고 있었는데 종합 건설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도시 철도 플랜트 뭐 수자원 이런 것들이 설계도 하고 뭐 감리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시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유사한 회사가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유사한 회사가 한국종합기술하고 유신이라는 종목하고 이게 세 개가 지금 그런 종류 북한의 철도 이야기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유신 이 종목하고요.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한국종합기술 이 세 종목이 철도 설계라든가 막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 철도 이야기할 때 가장 관심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철도 실태 조사로 갈 때 그때 유신이라는 이 회사의 직원이 따라갔다 이래가지고 얘가 급등했었을 거예요. 여기 쫙 올라가는 이때 급등했었고 이때 아마 거의 같은 테마로 묶여가지고 이때죠. 이 세 종목이 세트로 움직였었는데요. 한국종합기술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움직이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사업을 하는 상장사 이렇게 뉴스가 뜬 것 같아요. 그걸 세력끼리 이제 미리 다 캐치해갖고 매집해놓고 그다음 뉴스를 던졌겠죠. 그래서 이제 급등해가지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투자자들은 전쟁 이후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찾아낼 것이다.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출구 전략을 찾는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재건 사업이 이제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재건 사업에서 가장 혜택 볼 게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는 이 데모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 현대 에버다임하고 중장비 쪽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데모라는 종목이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가격이 올라갔죠. 그 다음 수산중공업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 종목들이 움직인 게 아니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로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반응이 오죠.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막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뒤따라서 수산중공업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현대 에버다임도 가격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데모는 좀 뒤늦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임은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격으로 막 움직였는데 이게 장 끝날 때쯤 돼갖고 확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그리고 지금 시간 외까지 밀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게 뒤로 밀어버리니까
찜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뒤로 밀리니까 이제 수산중공업도 따라 올라가다가 덩달아서 이제 같이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설계 같은 이런 건설 설계 이런 쪽, 그다음 뭐 건설 장비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히림이거도 맨 그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얘도 이제 같은 비슷한 테마니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집중해서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 다음에 좀 강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제게 좀 강했습니다. 대주산업. 이게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었거든요.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뜨고 누르죠. 그래서 요건 조금 오버했던 게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이쪽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어떤 종전선언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원자재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모호하게 돼버린 게 곡물 가격들이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차트 한번 보고요. 지금 살짝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최근에 곡물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는 곡물 가격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일가 한번 볼까요? 여전히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누르긴 했는데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왔고요. 신성홀딩스도 좀 쫙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고 한일사료는 사료 관련주는 원조 대장이다 보니까 얘는 한 18%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 에너지 관련주는 오히려 뒤로 밀렸습니다. 보시면 석유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종목 지금 많이 빠졌죠. 이건 국제유가가 WTI가 지금 102달러, 103달러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제 장 끝날 때쯤 108달러 정도였는데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가 내려가 버리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침체되면은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히려 더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전쟁은 뭐 어차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은 삼성이 5G 장비 공급한다는 그 테마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은 뭐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려워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대충 요런 정도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 끝으로 이제 제가 매매했는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동일제강하고 고려제강, 수산중공업, 티플렉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티플렉스하고 동일제강 두 개가 다 급나가는 모습이 나와버렸어요. 아침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티플렉스가 쫙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도저히 들어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릴 때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티플렉스를 원전 관련주 쪽으로 해석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니켈 관련주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니켈 관련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면 원자재가 가격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니켈 가격 하락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쫙 빠져버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손절을 했습니다. 아침에 5,440원에 쭉 빠졌다가 요 정도에서 팔았을 거예요. 5,540원이니까 거의 여기쯤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그 매도를 해갖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이걸 가지고 수산중공업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 T플렉스를 손절하고 수산중공업 쪽으로 옮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산중공업이 반등하면서 그 T플렉스에 손실 났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동일제강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매도는 안 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버텨가지고 그다음 낙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장 후반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나가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 고려제강은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추가로 더 담았습니다. 25,500원쯤에 100만원 더 잡아가지고 지금 그 비중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제강은 300만원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100만원 추가했는 하여튼 300만 있었는데 아까 시간에 거래에서 올라가길래 이익 실현했습니다. 시간에 거래에서 아까 4,650원에 아까 시간에 거래에서 4,650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치 이익 실현하면서 손실을 약간 줄이고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고려제강 200만원, 동일제강 200만원, 그 다음 수산중공업 한 210만원 정도 요렇게 세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T플렉스는 손절했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그럼 현금이 남아야 되겠죠. 네, 동일제강 100만원 이익 실현한 그 매도한 부분이 현금화가 됐지만 현재 100만원 현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건 지금 현재 5시 10분인데요. 시간에 거래해서 상황 봐서 종목을 추가로 매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였고요.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강한 테마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간에 종목 등락 보면 저는 이제 이쪽에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한 7, 8%선 되는 요 위에 종목들만 주로 보는 편입니다. 보면서 거래량 없는 거는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거래량 없는 거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 보는데 오늘은 뭐 특별하게 볼 종목이 별로 없을 것 같으네요. 세우글로벌 이런 종목은 뭐 지불도 뭐 별로 제가 보기에 좋은 종목이 아니라서 올라가더라도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 미증시가 반등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미증시 반등이 나와줘야 지금 살아납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그 급락했다가 양봉으로 들어올린 거는 천만 다행이었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리려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만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손절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은 급락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제가 본 내용 중에 빠뜨린 게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타 등등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는 미증시가 반등 나와서 내일 아침에는 조금 여유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빠지는 건 오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 출구 전략 그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까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이제 그 게시판에 글 올라온 거 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 것 같아요. 못 찾고 있는데 그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줄 생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 지금 그 종전이냐 전면전이냐 말을 못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면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종전 선언하기에는 그 너무 넓은 지역의 영토로 지금 점령해 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도와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
모션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푸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유럽 정상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안을 마련해가지고 합의 보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서로 간에 그런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 가능성, 이건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조만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쟁 계속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전 세계 경제도 힘들고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쟁이 좀 빨리 멈췄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